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모질게 이제 RC 샘플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책 자체가 실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한 강당 평균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RC 총 15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5세트를 풀어요. 문제를. 세트를 풀면서 중요한 건 이게 기초 강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문법이나 이런 기초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문제 풀이만 한다. 이거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내가 너무 기초가 약해. 그리고 나는 문법도 아무것도 몰라.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셔도 아무 도움이 안 되세요. 그냥 듣고 있으면 거의 암호 수준이 되실 거예요. 너무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기초 관련된 강의들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토익에 나온다라는 걸 좀 알고,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 강의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 강의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파5를 놓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자, 파5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자면 40문제가 있어요. 40문제가 있는데, 자, 틀리는 개수가, 자, 970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 그 다음에 930에서 50이 나오려면 틀린 개수가 둘, 900대가 나오려면 평균 3개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돼요. 틀린 개수가. 그러려면 현재 800대, 800대라는 건 틀린 개수가 보통 한 6개, 7개 이 정도 되는 사람들. 700대, 700대는 틀린 개수가 보통 한 9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 점수권대를 봤을 때는 700대는 들으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800대, 즉 틀린 개수가 6, 7개 되는 사람이 틀린 개수를 좁히기 위해서 듣는 이 강의가 모질게 강의. 기초 강의들이 보통 이제 이 이하. 그러면 이 강의는 누가 듣는 거다? 800대가 900으로 가기 위해서 듣는 강의가 이 강의다. 그래서 이 이하는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자기 점수 생각해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파5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파5 문제들은 40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33문제, 뭐 3문제, 4문제 이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33문제는 아무나 푸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그냥 토익 공부 좀 해봤다 나는,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나오는 거고요. 얘가 이제 800대나 900대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트를 풀면 나랑은 몇 문제만 풀어봐야 돼? 7문제. 결국 이 7문제가 토익 점수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7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이제 우리 이 모질게 강의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5세트인데 하루에 7문제씩만 풀어도 5일이면 끝나야 된다는 얘긴데, 뭐 더 많이 풀 때도 있고 적게 풀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 나는 이 33문제 중에 모르는 게 있어. 그건 이제 기초가 약하신 거니까 제가 굳이 여기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 40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이제 문제가 크게 우리가 나누어질 때 네 덩어리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품사, 문법 이쪽을 묻는 문제들이 있고, 문법, 그 다음에 어휘를 묻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묻는 문제가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런 문제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한 40%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한 40% 출제가 되고, 얘가 한 20%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럼 그 중에 내가 어디가 약하냐, 이거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다 합쳐서 물론 100%가 나오지만 난이도 문제들은 복합성, 논리적인 거, 언어 감각, 뭐 상식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한 세트를 풀고 나면 나는 어디가 약하다, 어휘가 약하다,
품사가 약하다. 이런 걸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그 문제만 많이 푼다고 무조건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공부기 때문에 머리를 쓰셔야 되거든요. 한 세트를 풀었어. 풀고 나니까 나는 특히 어디가 약하구나. 이런 것들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공부는 본인이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쳐.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구조 문제구나. 품사 문제구나. 그러면 자, 쉼표에서 한번 자르죠. 우리가 쉼표에서 한번 자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품사 문제니까 품사의 배열을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품사 배열을 이제 공부를 하면 동명사 앞에 누가 나오느냐, 동명사 앞에 형용사가 나오느냐, 동명사 앞에는 부사가 나오느냐.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얘가 혼자 끝나면 형용사인데, 자, 얘가 어떻게 되면 얘가 뒤에 목적어를 받게 되면 부사다. 즉 무슨 뜻이야? 자, 우리 예문 하나 외워야 되겠죠? efficient한 트레이닝이 중요해요. is important. 반면에 여기서 보시면 efficiently하게 training people,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트레이닝이 여기서 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뭘 데리고 왔어요? 목적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따라 데리고 들어오면 동사의 성향이 강해지죠. 동사의 성향이 강해지면 우리가 이걸 부사가 수식한다고 하고, 자, 단독으로 쓰였다는 건 형용사의 성향이 강한 거, 명사의 성향이 강한 거니까 앞에 형용사가 나와요. 디스플레이, 무엇을? 클로딩을. 그렇다는 건 디스플레이가 목적어를 뭘 받았다는 얘기야? 클로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겠어?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여기에 디스플레잉 하고 끝났어, 단어가. 그러면 형용사가 답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부사가 답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그 해당 관련 뭐가 나와요? 아, 이건 출제 의도가 뭐다. 관련 문법은 뭘 물어봤다. 이건 구조 문제다. 품사 문제다. 이렇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서 답이 나왔어. 그러면 다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그라미만 잘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뭘 노린 거고, 내가 알고 맞았느냐, 뭐 모르고 틀렸느냐, 이런 걸 잘 복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풀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어휘 문제죠. 자, 어휘 문제가 이렇게 떴다 이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푼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구조 품사 문제를 하나 풀어보셨어요. 이번엔 뭘 풀어볼 거야? 이제 어휘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를 한번 봅시다. 토익의 어휘는요, ABCD에 나오는 단어가 1200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 1200개가 반복 출제가 될 확률이 97%에 달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새로운 어휘가 나올 확률은 없느냐? 토익은 새로운 어휘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봤던 게 또 나오고 봤던 게 또 나오고, 자, 그러니까 ABC를 보면 어때? 어서 많이 봤다 이런 느낌이 들죠. 결국은 얘를 누가 잘 정리했느냐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뜻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ABCD 보세요. 우리가 토익 시험장에 들어가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뜻은 다 알아요. 뜻은 다 아는데 답만 안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언제 누구와 출제된다. 이거를 잘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accomplish 그랬어요. 자, accomplish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뭔가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gain이 있어요. gain은 이 노력을 해서 얻는 건데, 주로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knowledge나 뭐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목적어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qualify는 전치사 for를 데리고 다니고요. 그랬을 때 사람의 어떤 자격 같은 거를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qualify는 전치사 for가 있어야 되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accomplish는 뒤에 뭐 어떤 달성된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오늘의 답은 gain이 된다. 왜? 뒤에 experience가 목적어니까. 근데 이걸 또 외울 때도 자, 해석해 보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ABCD가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는
자, 관련 목적어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공부해야 돼? 관련 목적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 형식 동사야, 관련 전치사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단순히 뜻을 외우는 게 아니다. 퀄리파이 그랬어요. 퀄리파이를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자동사야, 전치사 4가 있어야 돼. 이게 튀어나오죠. 자, 개인을 보더니 뭐라 그랬어요? 개인 뒤에는 experience, 노하우, knowledge 뭐 등등이 답이 돼.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토익에서 어휘 공부를 할 때 특징은 뭐야? 뜻을 안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언제 누구와 어떻게 출제된다를 많이 정리를 해야 돼. 그걸 1200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1200개라는 숫자가 많으냐? 하루에 50개씩만 정리를 하셔도 한 달이면 정리가 돼요. 그럼 50개 정리하는 게 너무 많아요. ABCD가 4개예요. 4개씩 해서 정리하면 한 12문제만 풀어도 하루에 50개죠. 이게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품사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면 맨 처음에 ABCD가 얘기를 해요. 나는 어휘야. 나는 구조야. 나는 문법이야. 나는 품사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자, 보시면 다 접속사네요. 다 접속사니까 접속사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휘라는 게, 자, 이게 물론 언제 누구와 출제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그 품사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죠. 동사는 뭘 잡아야 돼? 예를 들어서 동사 어휘는 뭐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 형식이야 이런 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속사 어휘는 무엇을 잡아요? 얘가 4대 접속사가 있어요. 4대 접속사의 문법적인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그럼 또 4대 접속사는 뭐가 있느냐? 이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강의를 바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 뭘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접속사는 그러니까 기본 접속사뿐만 아니라 기본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지금 들으셔야 되거든요. 기본 문법이 너무 안 돼 있어. 난 접속사부터 새로 공부해야 돼. 난 4대 접속사가 뭔지 몰라. 이런 분들은 자,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법 강의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고 와서 수업 듣도록 하세요. 그럼 4대 접속사가 있다고 치고,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들은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접속사라는 건. 근데 접속사인데 주어가 없고 자, 동일한 부분이 생략이 될 수 있는 접속사는, 동일한 부분이 생략이 되는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밖에 없느냐? 뭐 주어하고 동사가 생략되고 목적어만 남는다든지 이런 건 등위 접속사밖에 없어요. 근데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 뭐냐? 앞뒤에서 같은 품사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세러데이 그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요일이 있어야 되는데 앞뒤에 같은 품사가 아니니까 예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등위 접속사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넌 또 뭐가 문제야? 넌 등위 접속사가 뭔지 몰라. 이러면 이제 끝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가 뭐가 있습니까? and, but, or, so, yes이 있죠. 자, 그러면 너는 안 되겠구나, yes는. 그 다음에 while 주어 동사, although 주어 동사. 야, 오늘 접속사는 안 되겠네, 결론적으로.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왜? 명사를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전치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until이 유일하게 접속사이자 전치사인 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B하고 D는 접속사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예은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앞뒤에서 같은 걸 연결해야 되니까 세러데이, 그 앞에도 요일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러고 나니까 남은 게 뭐밖에 없느냐? 자, until밖에 없어요. 그럼 until은 왜 답이 될 수 있느냐? 접속사이자 전치사죠. 오늘 필요한 품사는 전치사니까
답은 until이 된다. 시간 명사를 봤죠? Saturday. 언제까지? Saturday까지 not be able to attend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식이죠. 그럼 다시 한번 지금부터 뭘 풀어볼 거야? 동사 어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동사 어휘를 봤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동사 어휘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고? 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 형식 동사야. 그리고 관련 목적어는 뭐야? 관련 전치사는 뭐야?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해석해 보니까 얘도 답이 돼요.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타동사가 들어와야 돼. 왜?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ABC들 보더니 제일 먼저 너하고 너 빠져. 왜요? 너네 둘은 자동사야. 뜻은요? 난 뜻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얘네가 자동사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사는 바로 무엇을 받을 수 없다? 바로 목적어를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남았어요. 리퀘스트냐 아니면 익스펜드냐. 자, 그랬을 때 이 커스터머 베이스를 요구하면 그럼 줘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줘요? 소비자들을 요구하면 내가 너 소비자 갖다 줘요? 자, 아니죠. 그러면 소비자들의 커스터머 베이스를 어떻게 하겠다? 확장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확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소비자들의 수를 넓히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expand가 되죠.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무슨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respond하고 arrive는 자동사예요. 목적어 받지 않아. 리퀘스트 소비자 요구하면 소비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남은 게 뭐야? 자, expand 그러니까 확장하겠다. 아시아에서의 기반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명사? 자, 무슨 문제냐? 명사 어휘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명사 어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장 중에 반드시 이게 왜냐면 논리적으로 내 생각에는 주관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네 생각이 어떤지는 관심 없어요. 논리적 객관적으로 답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휘 문제라는 게 얘도 넣으면 말 되지 않아요. 말은 다 돼요. 그러니까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럼 오늘 답을 결정한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쿠폰이에요. 자, 쿠폰이 왜 답을 결정했느냐? 일단 문법적인 요소를 보시면요. 여기가 구체적인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and other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거, 추상적인 게 나오죠. 예를 들면 하얏트 그랬어요. and other 뭐가 나옵니까? 호텔이 나오겠죠. 왜? 하얏트가 호텔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nd other 뒤에는 뭐가 나온다? 대표가 되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쿠폰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프로모션이죠. 그게 뭔데요? 그게 인센티브예요. 자, 인센티브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이번엔 또 인센티브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는 미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야. 직원들한테 내가 너를 차를 한 대 팔면 10%씩 줄게.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encourage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직원들한테 너 한 대 팔면 내가 얼마씩 띄워줄게. 이것도 인센티브고요. 미끼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너 지금 사면 하나 사면 두 개 줄게. 1+1 이것도 인센티브고요. 지금 사면 깎아줄게.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 이런 거 다 인센티브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걸 내가 틀렸어? 자, 왜 틀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너는 and other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 and other 뒤에는 어떤 명사가 와야 되겠구나. 쿠폰은 ABCD 중에 뭐에 해당하는 명사구나. 쿠폰이 왜 주는 거예요? 자,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주는 거죠. 이렇게 미끼식으로 던지는 게 다 뭐라고요? 인센티브라고요. 그러니까 and other 뒤에 뭐가 나와야겠다.
이것도 없고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뭐다. 이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두리뭉실한 거예요. 두리뭉실하니까 답도 두리뭉실하게 나오죠. 이 시험 영어라는 건 똑 부러지는 맛이 있어야 돼요. 나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아. 대충 하는 건 필요 없어요. 이 토익은요, 함정이 뭐냐면 이렇게 언뜻 봤을 땐 대충 다 알아요. 다 어서 본 단어가 나오고요. 본인이 많이 본 거하고 아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득점자일수록 자, 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새로운 단어, 모르는 어휘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는 단어.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을 위주로 다시 공부하시고요. 문제가 거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문장 중에 답 결정 단어 뭐고 관련 문법은 뭐고 여기서 해당되는 수거는 뭐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으면서 답이 나와야 한다. 자, 그러면 접속사가 또 나왔는데 자, 일단 쉼표에서 자른다고요.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고 나니까 surge 자, 이렇게 나왔어요. in 전면구 닫아. 전면구를 다 지우고 나니까 뒤에 뭐가 남았느냐? 명사가 남았어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조 분석이라고 그래요. 구조 분석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어나 동사, 목적어 이런 주요 성분들을 제외한 자, 무엇을 주요 성분을 제외하고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자, 수식어구들이요. 얘네들을 다 가로로 묶어 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지우는 게 좋겠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든지 아니면 뭐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합니까?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해? 이런 것들은 다 수식어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가로로 묶고 지운다. 그랬을 때 이것도 가로로 묶고 지워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네가 필요한 품사가 뭐다? 전치사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해석을 하면 다 맞아요. 토익은 절대 국어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이 토익이라는 게 그 수능은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려도 풀려요. 왜? 한국인이 낸 영어 문제를 한국인이 풀고 있으니까 한국어로 해석해서 풀어도 풀려요. 토익은 한국인이 낸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꿔서 푼다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뭐 점수는 나와요. 수능 스타일로 풀어도 한 800 초반까지는 점수가 나오는데 수능 스타일로 풀었을 때 800 초반은 나오지만 900은 넘기가 힘드세요. 왜 그러냐면 국어하고 영어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식 사고라는 것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영어의 기본은 국어가 아니에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풀지 마세요. 영어의 기본은 품사예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8개의 품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사 제외하고 그 8개의 품사가 문장 중에 어떻게 어우러지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자 하는 게 파5다. 그래서 수능 스타일로 자꾸 풀면서 800대에서 멈춰 있으시지 마시고 뭘 많이 외우거나 많이 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800에서 900을 넘어올 수 있어요. 800에서 900을 넘어갈 때는 단어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단어 뜻 같은 거는 웬만큼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내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잘못됐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is allowed 자 들어가는 거 보세요. 뭐부터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투부정사 됐고요. after 됐고요. 그 다음에 unless 됐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2개예요. 문장에 동사가 2개라는 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의 개수가 자 하나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접속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속사는 나올 수 없어요.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단 D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any가 보이네요. any는 자 절대 긍정문이나 평서문에서는 쓸 수 없고요. 자 언제 쓸 수 있어요? 부정, 낫이 있다거나 조건, 가정, 미래 불특정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조건이라는 건 if가 가정이죠. 조건은 관계대명사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래 불특정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래서 나는 쓰고 싶어 무엇을 any를 쓰고 싶어. 앞에 not 없죠.
뒤에 if도 없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넣어도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답은 뭐 아니면 뭘로 바뀝니까? B 아니면 C로 바뀌죠. 그럴 때 somebody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제 뒷부분을 보셔야죠. unless, obtain 하지 않는 한 allow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unless가 중요한 거죠. 그 obtain, official, 그러니까 permission, 허락을 받지 못했어. 그럼 들어가 못 들어가.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unless가 있으니까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답은 노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푸는데 생각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시선이 어디 가서 꽂히냐 이거예요.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에 가서 꽂히죠. 그러면서 뭐부터 지우고 애니를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썸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문장 중에 답결정 단어 뭐가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C 강의는 정말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그 마무리 이제 나는 뜻도 대충 알아 해석도 대충 돼 근데 답이 안 나와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이제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출제 의도를 빠르게 정확하게 캐치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적용하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영어 좀 한다. 그런 분들이 이제 800은 나오지만 900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800에서 900으로 오기 위해서 최종으로 몸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고 그리고 이제 스킬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는 그런 수업이 되겠죠.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미리 풀고 들으셔야 되고요. 미리 먼저 틀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 자 나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렸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게 궁금한 게 있는 상태에서 들으셔야 돼요. 실전반 강의는 기초반 강의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풀고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